자, 드디어 법령 강론 3단계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다 완료를 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최종 문제 풀이하기 전까지 반복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아마 한 2주 정도 제가 2주, 3주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2주, 한 15일 정도 15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많으면 한 20일 정도 시간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한 그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이론서와 법령서 기출문제를 한번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20일 정도 같으면 한 방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듣고 그다음 최종 문제풀이 들어오면서 다시 예습 범위를 드릴 테니까 또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듣고 예습을 하고 듣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죽 찍을 거예요. 일단 예습 범위를 주되 최대한 빨리 문제풀이 강의를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습하고 여기까지 듣고 예습하고 여기까지 듣고 예습하고 여기까지 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최종 문제풀이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한 바퀴 더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도 풀면서 이론서와 법령서를 한 번 더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사격 금지는요, 사격장 이외 장소에서 하지 못한다.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격장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클레이 사격장, 라이플, 권총, 요 3가지는 설치 허가권자가 시도경찰청장이고, 공기총, 석궁, 이 2가지는 서장이 설치 허가권자다 하는 것을 꼭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격장 설치자는 1년 범위 내에서 휴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폐업을 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에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설치 허가 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장 또는 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연장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격 사유가 되겠는데요. 자, 나머지는 보시고 검고 이상 실형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검고 이상 실형은 검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벌금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허가 취소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꼭 읽어보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검고 실형은 2년, 검고 집행유예, 벌금은 1년, 그 다음에 허가 취소는 3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한번 정리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밑에 있는 이런 시설, 장소로부터 몇 미터, 100m가 아니고 200m 이내에는 실외 사격장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그런데 200m 이내라도 실외 사격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설비라든가 지형지물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읽어보시고요. 완성검사가 되겠죠. 일단은 사격장 설치 허가 또 구조 설비 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1년 초과된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완성검사를 합격하면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해야 되고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초과된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점검 의무는 월 1회 이상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4세 미만이자 심신창실자, 음주자, 그 밖에 이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사격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4세 미만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이제 사격 선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자,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많이 없어요. 주로 뭐 성지 쪽에서 출제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자, 1번에 보시면은 사격장 종류, 연결이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기총 사격장에서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틀린 것은 1번. 자, 검사는 몇 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예, 1년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을 초과하자는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틀린 것은, 자, 기억 보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 하지 못합니까? 어떠한 경우는 아니죠.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D것은, 자, 사격장 설치하려는 자는 공기총, 사격장, 석궁사격장은 시도경찰청장한테 아니죠. 서장한테죠. 나머지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서로 자리가 바뀌었죠. 자, 니얼은요? 자, 사격장을 2년 이내 범위에서 휴업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휴업은 1년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폐업을 하거나 15일 이상, 그리고 1년 이내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병원 등등 이런 시설 장소로부터 100m입니까? 200m 이내는 실외 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죠. 물론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적결 심판에 관한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형사소송부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적결 심판 대상자는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만 이하 벌금 부류 가르고요. 20만 원 하는 것은 법정형으로 선고형이다. 그리고 돈 내는 것, 벌금, 가류는 불출석 심판이 가능하고, 구류는 신체 구속당한 거니까 이거는 불출석 심판이 안 됩니다.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결 심판 청구는 누가 한다? 서장이 청구하는 거예요. 서장이 청구할 때는 서장이 청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적결 심판 청구할 때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뭐예요? 적결 심판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구두로 알려줘야 한다.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구두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적결 심판 청구는 서장이 한다. 그리고 청구할 때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적결 심판 절차를 이해하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서면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무조건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결 심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정입니다. 자, 심리와 재판 선고는요, 공개된 법정에, 비공개된 법정에 이렇게 시험을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법정은 경찰 간서 외의 장소입니다. 경찰 간서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판사는 개정 없이 진술서와 서류, 점검물에 의해서 심판에 가, 이게 이제 불출석 심판입니다. 근데 구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류는 불출석 심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정확한 근거. 벌금, 가료 선고하는 경우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이 가능하다. 여기 구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구류는 불출석 심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이 있어요. 자, 정식 재판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숫자가 뭐예요? 예, 바로 7입니다. 7, 7, 7, 7이에요. 다 7입니다. 아셨죠? 기억하시고. 그러면 정식 재판은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피고인도 할 수 있고 서장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만약에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서장한테 제출하고 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7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고 검사 승인을 얻어서
판사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정시재판에 나오면 7이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적결심판은요. 정시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잖아요. 판결이 있으면 그 효력은 사라집니다. 왜? 정시재판 결과를 가지고 따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유치명령입니다. 구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주소가 일정하지 않아요. 도망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5일을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일,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집행된 유치기간은 5년 집행에 당연히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형 집행은 서장이 하고 결과는 검사한테 보고하고, 자, 형 집행은 서장이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형 집행 정지는 사전에 검사 허가를 받아서 서장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형 집행은 하고 나서 검사한테 보고하시면 되고, 형 집행 정지는 사전에 검사한테 허가를 받고 한다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기출문제 572페이지 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해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자,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왜 틀렸습니까? 법정형이 20만 이하가 선고형이 2만. 그 다음에 적결심판을 불복하면 정치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정치재판이 나오면 숫자는 무조건 7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경찰서장의 적결심판권은 검사 소주권을 박탈한 사례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외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디귿, 기역 맞고, 니은 맞고요. 1번이 정답이네요. 디귿은 왜 틀렸습니까? 심리재판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이 아니고 공개된 법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니은은 판사가 적결심판을 청구 기각 결정한 경우에는 경찰서가 지체 없이 사건을 법원에 송치합니까? 법원이 아니고 관할 검찰청장한테, 그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송부하는 거예요. 피고인은 정시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포기하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타당하지 않는 것은 4번. 서장이 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검사 승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검사 승인 없이 했으니까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니다. 4번을 풀어보시고 5번을 봅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자, 서장은 판사가 적결심판 청구 기각을 하거나 무죄 면소, 공소 기각 선고 고지를 한 경우는 그 결정 선고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적결심판 청구 기각을 하거나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삭제를 해야 돼요. 삭제를 해야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다. 자,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행행위업 하면은 5가지가 있지요. 이게 뭐예요? 현경이는 추후 회복되었다. 자, 표찰이 나오면 복권이고 답은 현상업이고 회전판이고 번호는 추첨이고 등수는 경품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표찰은 뭐라고요? 복권, 답은 현상, 회전판은 회전판, 번호는 추첨, 등수는 경품.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행행위 영업인데요. 사행행위업을 하고자 한다. 그럼 원칙은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시도경찰청장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영업 대상 범위가 2개 이상, 특별시, 강력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는 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허가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원래 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았다면 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으시면 되고,
시도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았다면 시도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 영업을 하고자 한다. 그때는 경찰청장 허가가 아니고 성인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허가 유효기간은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영업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조건부 영업허가도 있어요. 허가를 먼저 내줍니다. 내주면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2개월 이내에 시설 사행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이내에 시설 사행 기구를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영업 설계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 팔았어요. 그러면 설계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신고한다? 청자한테 허가를 받은 사람은 청자한테, 시도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은 장사한 사람은 시도경찰청장한테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행기구 검사입니다. 검사는 경찰청장한테 검사를 받는다. 그리고 사행기구를 제조업을 하고자 한다.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고자 한다. 중요상을 변경하고자 한다. 모두 누굽니까? 다 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사행기구 검사도 경찰청장한테 마다 허가를, 검사를 받는다 하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6문제가 있는데요. 한 4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사행행위 영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현상업 있죠. 볶음 발효 있죠. 추첨 있죠. 카지노는 없잖아요. 카지노는 사행행위 영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덤수가 나옵니다. 덤수가 나오니까 뭐예요? 경품이죠. 번호가 나오면 추첨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사행기구 제조업자는 해전판 돌리기업 되는 사행기구를 제조한 때에는 매 품목마다 시도경찰청장한테 검사를 받는다. 시도경찰청장한테 검사 받습니까? 경찰청장한테 검사 받습니까? 경찰청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틀린 것은 1번 보세요. 뭐가 틀렸습니까? 영업대상 범위가 2개 이상 특별시 강령시 있고 배에 걸치는 경우는 시도경찰청장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장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6번에 틀린 것은 1번. 자, 똑같네요. 그 영업대상 범위가 2개 이상 특별시 강령시 있고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고 경찰청장입니다. 원래 허가는 시도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1번. 영업대상 범위가 2개 이상 특별시 강령시 고 특별자치도에 거치는 경우는 경찰청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이거는 예외에 속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자, 1, 2 종합상실 운영, 신고 처리 규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는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요. 자, 1, 2 종합상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도경찰청 경찰서에 설치 운영하는 부서예요. 경찰청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전산망이나 무선망을 통해서 일일이 신고사항을 출동요소에 전파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령입니다. 알겠죠? 접수가 되면은 우리 순찰차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지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출동요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 2 사무실 운영입니다. 자, 어디에 설치한다고 그랬습니까?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2 근무기간, 112 요원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12 요원들은 4계조로 나누어서
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력이 부족하면 3개조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112 요원들은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접수는요, 지역 하나에 관계없이 신고를 받은 112 종합상황실에서 접수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 신고 분류가 됩니다. 요거는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의 필요성에 따라서 대응 코드 분류가 되겠는데요. 코드 1은요, 바로 최우선적으로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요. 바로 범죄로 사람, 신체, 재산, 또 심각한 공동의 위험 제거 방지, 신속한 범인 검거, 이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최우선적으로 출동이 필요한 경우를 코드 1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코드 2는요, 바로 현장 조치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1호, 3호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코드 2입니다. 현장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는 코드 3가 되는 거예요. 구분을 간단하게 또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령이 뭐다 하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자, 접수한 신고 내용이 코드 1, 2에 해당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개 이상 출동 요소의 출동 장소와 신고 내용, 신고 유형 등을 고지하고 처리하도록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수한 신고 내용이 코드 3예요. 코드 3는 출동 요소에 지령을 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의 담당 부서 신고 내용을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드 3는 출동 요소에 지령을 하고 하면 안 돼요. 하지 않고 가는 거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도록 합니다. 자, 현장 출동은 신고 유형에 따라서 현장을 출동해야 되는데요. 코드 1 신고는요, 코드 2 신고 처리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코드 1이 됩니다. 그 다음 코드 2는 코드 1 신고 처리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출동하는 것을 코드 2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현장 보고입니다. 최초 보고가 있고 수시 보고가 있고 종결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항처럼 이렇게 요 기준에 따라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최초 보고는 말 그대로 뭐예요? 현장에 즉시 도착 사실과 함께 간략하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는 거고요. 수시 보고는 어떤 상황 변화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지원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또 수시로 보고하는 거고, 종결은 말 그대로 처리 내용, 결과 등 상세히 보고하는 것을 종결 보고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보고 절차예요. 그런데 현장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우선 조치를 하고 나서 보고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 2 종합사항실 자료 보존 기간인데요. 자, 입력 자료는 1년간 보관하고 녹음 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또 문제는요,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자, 112 종합상실은 112 신고 취한 사항을 적정 처리를 위해서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의 설치 운영 부서를 말한다. 경찰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틀린 것은 3번 보시면은요. 자, 112 요원은 접수한 신고 내용이 코드 3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 개 이상 출동 요소의 출동 장소, 신고 내용, 신고 유형을 고지하고 처리하도록 지령해야 한다. 여러분, 코드 3가 아니고 뭐예요? 코드 1,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건조를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까지 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희롱 성폭력 건조를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임용권자와 임용재청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확인에 대한 조사가 되겠는데요. 자, 임용권자는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지체 없이 뭐예요? 조사를 하여야 한, 앞에 지체 없이 신속히 반드시 적시가 들어가고 무조건 하여야 한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연히 수사기관에 또 통보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피해자 또는 신고자 보호입니다. 자, 임용권자는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가면 안 돼요. 피해자에게 바로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견 근무를 한다든가 다른 지역에 정보를 한다든가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가 있는데요. 만약에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해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자는 누구에게 신고한다?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고 고충에 대한 상담 신청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혁신처장은 당연히 감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감사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된 조치 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장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피해자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임용권자가 부담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문제밖에 없어요. 틀린 것은 2번 겁니다. 자, 임용권자 등은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의자에게 교육훈련 등 파견교육, 근무 장소 변경, 휴가 사용 공고, 그 밖에 임용권자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피의자에게라고 했죠. 피의자에게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6번째 공직선거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